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린 왕자에 보면 뭐 이 외에도 아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보았던 내용이랑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수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죠. 얻기를 원하고. 물론 쉽지 않지만, 그죠? 그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봤을 때. 뭐 하나씩 볼까요? 사람의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매력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주 참 와닿았던 말이죠. 다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내 꿈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꿈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다. 내가 나의 꿈을 위해 소비한 시간.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넌 네가 길들일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야. 난 나의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뭐 그런 비슷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길을 들인다, 길을 들여진다 이런 것들에 이제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 그 복잡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 지금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진짜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 그럼 성공했다는 개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자도 보면 돈을 번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람을 벌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그 부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그 부와 명예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질 인간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쓸데없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산다거나
어떤 권력으로 어떤 위치에서 지위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그 살짝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질 않습니다. 뭐 누가 뭐 돈을 펑펑 쓴다고 어떤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나에게 뭐 어떤 도움을 준다. 뭘 뭐 순간순간 기분 좋을 때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진 않는다. 부, 명예 이런 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어렵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현대 사회가 엄청나게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회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조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기애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좀 손상이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바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잘 지낸 척 하더라도 갑자기 둘이가 멀어지고 한 명이 삐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날 시기하고 뭐 이런 등등등 아주 유리잔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을 많이 찾는 거죠. 왜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감정으로 어떤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가슴으로 대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를 많이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 한 50이 넘으면 슬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그리워지거든. 대학교 이상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이해관계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애가 많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아주 쉽게 들리잖아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 근데 이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배려할 수 있어. 저는 타인에게 배려할까? 저 사람 이거 좀 필요해? 배려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을 배려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왜냐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배려하고 이 사람은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 상황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감해야 됩니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좀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 대화가 좀 잘 되고 나랑 너랑 좀 케미가 맞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막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냅니다.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감은 배려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공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anytime 무너질 수 있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고 해서 처음 만났는데 뭔가 감정이 같이 느껴지고 동했어. 그런 거는 배려와 오랜 시간을 통한 배려와 오랜 시간을 통한 이해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인에게 배려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과 같이 공감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배려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키우는 것은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내가 뭐간데 저 사람을 평가하느냐. 난 저 사람을 배려하리라. 그리고 저 사람을 이해하리라. 저 사람을 공감하리라. 뭐 우리가 뭐 성인군자입니까? 이게 쉽게 되게 이것을 버릇으로 근육을 키우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런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힘을 길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배려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해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난 그게 두려워서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배려하고 내가 이해하고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의 어떤 경험, 그것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믿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우습잖아요. 근데 믿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현대 사람들은 자기애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보호하게 되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기를 꺼려하고 상대방과 공감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한 현대사회에서 내가 혹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물론 자기애는 있습니다. 자기애인데 이 자기애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타인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헛하고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타인에 대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쏟았다는 이 에너지를 쏟았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만큼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덕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단련이 되고 덕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내가 어떤 타인에 대해서 베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서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이만큼 좋아하겠지? 내가 이 정도 배려하고 이 정도 이해하고 이 정도 공감하면 저 사람은 날 이 정도로 대우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칙은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공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스스로 꼭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날 정말 절친으로 날 대하겠지? 등등등. 그런 상대방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으면 이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진정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베푼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왜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온다면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생기게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자, 내가 베풀었던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딴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배신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배려와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일찍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 나쁜 병에 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관계에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동료에 의해서 받았는 스트레스. 자, 쉽게 말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연습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완전 또라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또라이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전에 동영상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왜 저랬을까를 이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되는 배려와 이해의 파운데이션 위에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해하다 보니까 공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타인을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부터 환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어보십시오. 나를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